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수렵용 총기 오발 사고가 났습니다. 제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중단된 지 2년 만에 올겨울 꿩과 멧돼지 등 일부 야생동물 수렵이 다시 허용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수렵인들의 허술한 총기 관리와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알이 뚫고 지나간 승용차 운전석 옆 창문. 구멍이 크게 난 채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반쯤 제주 시내 한 도로를 달리던 70대 수렵인 A씨의 차량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났습니다. 오발 사고가 일어난 지점입니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상가는 불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느닷없는 총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명히 총소리는 한데 쳐다봤어? 이건 누가 꿩을 쏘나? 타이어 바퀴 터지는 소린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렵을 마치고 총기를 입고시키려 혼자 경찰 지구대로 가던 중이었는데 실탄을 빼려다 총기를 놓쳐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를 옮길 때는 실탄을 빼고 케이스에 넣거나 커버를 씌워 이동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아 총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수렵 준비자들이 수렵이 딱 끝나면은 외곽시 들판에서 모든 걸 이제 안전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그분은 아마 오는 도중에 그렇게 점검하고 하는 중에 오발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야산. 경찰이 안전수칙 이행 점검에 나선 지 30분도 안 돼 한 수렵인이 적발됐습니다. 민가와 도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수렵할 수 있는데 차들이 달리는 길 바로 옆에서 총을 쏴 꿩을 잡은 겁니다. 해당 수렵인은 현장에서 총기를 압수당하고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한 수렵인이 공중 화장실에 잠시 놔둔 총기를 도난당했다가 찾는 등 수렵을 허용한 지 보름도 안 돼 17명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수렵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수렵인들에게 총기 안전 수칙을 공지하고 불시에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렵 인원을 제한하고 밀렵 감시단과 안전수칙 이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강력한 한파에 폭설까지 내린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산간도로 운행 제한에 출근길 시민들은 대중교통으로 몰렸고 중산간 마을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로. 내리막길에 바퀴가 헛돌까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대중교통으로 몰렸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많이 얼었을까 봐 혹시나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한라산 진달래밭에 1m 1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입산은 이틀째 전면 금지됐습니다. 밤사이 도로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제주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의 통행이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산간도로는 오후 들어서야 대부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름을 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호텔에서 나왔다가 지금 넘어가는 길에 여기가 지금 차량이 통제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숙소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낮은 중산간 마을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결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는 나왔었는데 아침부터 안 나왔어요. 설거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눈길에 미끄러져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이번 한파에 보행자와 차량 사고 신고는 26건. 제주공항에서는 연결편 관계로 항공기 70여 편이 지연됐지만 대부분 정상 운항돼 관광객 6천여 명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제주는 오늘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주말 다시 강한 세밀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2021년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요즘, 제주 MBC는 주요 이슈 속 인물들을 직접 만나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뛰는 새해를 응원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코로나19 2년 방역 최일선에서 확진자 이송 업무에 투입된 119 감염 전담 구급 대원들을 김찬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주소방서 항만 119센터 감염 전담 구급대 구급대원 김태훈입니다.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사 배민주입니다. 도내 확진자 발생 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이송 업무를 맡고 있고, 또 확진자뿐만 아니라 고열 환자, 이제 의심 증상 환자들 이송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이송해야 될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소하고 바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땀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송하는 도중에는 보호복을 절대 벗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거의 탈진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화장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레벨 D를 입고 활동을 하면 일단은 그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레벨 D라는 보호복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가끔씩 이제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그때 좀 곤란했었는데, 이제 한두 번 겪고 나서 이제 출동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출동하고 해서 문제는 해결하고 지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죠? 네, 사고는 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중증의 확진자들을 이송할 때는 이송하면서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의 접촉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호복을 철저하게 입고 전후로 소독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환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구급차 내에서만큼은 이 환자들이 의지할 사람이 저희 119 구급대원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좀 마음에 좀 되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 이송을 이제 마치고 기소하던 길이었는데 이제 옆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버스가 정차 중이었어요. 근데 어떤 버스 안에 계시던 모녀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저희를 향해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날 저희가 좀 확진자 이송이 많았어서 힘든 하루였는데 그 엄지 덕분에 약간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위축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좀 사태가 좀 심각하고 모두가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시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낙인이라는 인식보다도 좀 그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좀 너그러운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힘들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이 상황이 빨리 모두가 힘을 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는 오후 5시 기준으로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다른 지역 관련,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귀포시 회의와 관련해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말연시 방역이 강화된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는 22.4명입니다. 해마다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3개 회사의 시내버스들이 연료비를 결제하지 못해 한꺼번에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준공영제 체제 속에서도 수억 원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매각에 나선 회사까지 나왔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동양교통. 9개의 단독 노선과 6개의 공동 노선에서 시민들을 실어 나르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운행이 불투명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버스 연료로 쓴 가스비 2억 7,800여만 원을 결제하지 못한 겁니다. 가스 공급업자로부터 오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더 이상 가스를 넣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직원들 4대 보험료 1억 5천만 원도 밀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적자가 5억 원에 육박합니다. 준공영제를 하기 이전보다도 적자가 더 나는 겁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나서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이상 가스비를 못 내 운행이 불투명한 업체는 전체 6곳 가운데 청주교통과 동일운수까지 3곳. 청주 시내버스 가운데 44%인 170여 대가 한꺼번에 멈춰설 수 있는 겁니다. 원인은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된 연료비 7억 9,300여만 원을 은행이자 등 다른 빚을 갚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시내버스 업계가 입은 피해는 200억 원. 이 가운데 88억 원은 고스란히 업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준공영제에서 버스 회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표준운송원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적정 이윤뿐. 이걸로 코로나 손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버스 구매비 등의 채무도 해결해야 하는데 책정된 적정 이윤은 버스 한 대당 하루 10,000원에 불과합니다. 보유 대수에 따라 사별로 연간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받는 건데 이걸로는 사별 평균치로 잡은 표준 운송원가 부족분을 메우기도 모자라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실제 우진교통을 제외한 업체 5곳은 연말까지 최소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의 추가 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됐고 회사 보장 수익은 적다 보니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얻은 적정 이윤에 대해서 한 푼도 못 가져가고 그 돈을 다 회사 경영에 투자를 하면서도 더 돈을 더 갖다 넣어야 되는. 준공영제 시행 1년도 안 돼 매각 절차에 들어간 회사도 나왔습니다. 청주 업체 가운데 재무 구조가 가장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한성운수입니다. 창립 52년 만에 내린 매각 결정인데 내년 2월쯤 현 경영진이 완전히 손을 뗄 예정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수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자 주주들이 사업 포기를 결정한 건데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 판매사가 계약금 지불을 마친 걸로 전해집니다. 이대로라면 대규모 운행 중단 사태뿐만 아니라 사업 포기 선언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호소. 최소한 코로나19 승객 감소로 입은 손실만이라도 정리돼야 준공영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기본 이윤이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높여준다거나 또 기본 우리가 경영상에 필요한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주시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미 코로나 손실 가운데 112억 원을 지급해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한 가스비 지급 방안을 찾고 있으며 내년도 적정 이유는 연말까지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주 버스업계는 항목별 전용 허용 등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부터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온화한 공기가 현재 머물고 있는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이렇게 제주도에 낮은 구름이 껴있는데요. 오늘 날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린 눈이 녹은 데다 밤사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미끄럽겠는데요. 현재 산간도로인 천백도로는 1cm가량의 결빙 구간이 있습니다. 소형 차량은 스노우 체인에 장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부터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도로 상황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는 큰 추위 없이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밀려오겠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제주에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새해로 넘어가는 주말에도 세미탄파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보다 4도가량 올랐는데요. 북부와 서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4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부분 10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날이 흐리겠고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강한 한파가 다시 찾아오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5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제주시 1도 2동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류지원 판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57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임대인 승낙 없이 임대차 승계 방식으로 도내한 PC방을 인수한 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게임장을 차린 뒤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 보존을 위해 입도객 1인당 10,000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그동안 제주도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정부와 관광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번에 의원 발의로 입법이 추진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 지역 바닷가와 하천구역 등이 절대 보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절대 상대 보전 지역 등에 대한 정기 조사 결과 해안 경관 보전을 위해 바닷가 절대 보전 지역으로 19만 9천 제곱미터를 추가 지정합니다. 또 하천구역 17,000 제곱미터와 지하수 보전 1등급 지구 6만 1,000 제곱미터도 추가 지정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